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해설 시간에는 정말 그 어떤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조선 왕실의 아주 비극적이고도 웅장한 서사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없던 공주가 어떻게 가장 낮은 노비로 뚝 떨어졌다가 또 그 끔찍한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볼 건데요. 자,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한눈에 담는 세상의 모든 기록, 온누리 역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숫자 27. 이게 뭘 의미할까요? 놀랍게도 그녀가 고작 27살, 그러니까 한창 눈부시게 빛날 그 나이에 이미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걸 다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잃고요, 남동생도 잃고 심지어 남편마저 잃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자기 자신의 자유와 신분까지 완전히 통째로 빼앗겨버리죠. 도대체 그녀의 20대에 무슨 일이 휘몰아쳤던 걸까요? 1430년 조선 왕실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났던 그녀의 그 찬란했던 정점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바로 문종이죠. 딸에 대한 사랑이 진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숫자 30이 말해주듯이 신하들이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 예쁜 딸, 으리으리한 신혼집 하나 지어주겠다고 한양 한복판에 있던 멀쩡한 민가 설몇채를 그냥 확 허물어버릴 정도였어요. 와, 정말 감히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조선 최고 공주의 그 절대적인 위상과 화려함, 대충 감이 오시죠? 하지만 이 화려했던 황금 세장은 곧장 아주 끔찍한 악몽의 무대로 돌변하고 맙니다. 바로 1453년 역사의 피바람을 몰고 온 수양대군의 쿠데타, 계유정난이 터진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시 고작 12살이었던 어린 왕, 단종이 삭막한 궁궐보다는 누나인 경혜공주의 신혼집이 마음 편하니까 거기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권력을 차지하려는 그 무자비한 살육전이 바로 공주의 집 앞마당에서 벌어진 거예요. 단종의 충신들이 그곳에서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죠. 정말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끝없는 유배와 참혹한 이별. 네, 완벽할 것만 같았던 공주의 삶이 이제야말로 와장창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수원에서 김포, 그리고 또 저 멀리 전라도 광주까지. 이게 바로 공주의 남편 종종이 겪어야 했던 그 기나긴 유배의 여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공주의 태도예요. 남편이 죄인이 돼서 신분도 추락하고 계속 쫓겨나는 그 암담한 상황인데도 공주는 자기가 굳이 안 가도 되는 그 험난한 유배길을 자발적으로, 그것도 묵묵히 따라 나섭니다. 남편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엄청난 헌신과 사랑이었던 거죠. 그렇게 그 고단한 유배 생활을 버티던 중에 정말 기적처럼 한 줄기 희망이 찾아옵니다. 결혼한 지 무려 9년 만에 드디어 첫 아들을 품에 안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인 세종대왕, 그리고 아버지 문종의 연이은 3년상을 치르고 그 무서운 계유정난의 피바람까지 싹 다 견뎌낸 뒤에야 비로소 찾아온 귀한 생명이었죠. 그런데 운명은 참 가혹하게도 이 가족에게 그 짧은 평화조차 길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유배지에서 서로 꼭 끌어안고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가던 이들에게 또 다른 재앙이 들이닥친 건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 작은 행복을 또다시 부숴버린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정종이 한양으로 덜컥 압송돼 버립니다. 유배지에서 승려들이랑 몰래 만나서 반역을 꾸몄다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뒤집어 쓴 거죠. 1461년 10월, 역사는 너무도 참담하고 무거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결국 남편 정종은 사지가 찢겨나가는 조선시대 가장 끔찍한 형벌인 능지처참을 당하고 맙니다. 동생 단종이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데 이어서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마저 눈앞에서 잃게 된 거예요. 여기서 더 가슴 아픈 사실은요, 당시 경혜공주가 뱃속에 둘째 딸을 임신하고 있던 만삭의 임산부였다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 무너져 내리는 그 끔찍한 무게 느껴지시나요? 대역죄인이라는 무서운 연좌제가 족쇄처럼 채워지면서 공주의 삶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비천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현실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집 짓는다고 한양 한복판에 민가 30채를 싹 비우게 만들었던 조선 최고의 콧대 높은 공주가 하루아침에 전라도 순천 관아에서 허드렛 일이나 해야 하는 관노비 신세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그 무거운 만삭의 몸을 이끌고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쥔 채 노비가 되기 위해 끌려간 거예요. 하지만 야사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벼랑 끝으로 몰린 상황에서도 그녀의 자존심만큼은
절대 꺾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한테 노비 일을 막 시키려고 하니까 공주가 관아 대청마루에 성큼성큼 올라가서 수령이 앉는 의자에 떡하니 앉더니 이렇게 벼락같이 호통을 쳤다고 해요. 나는 왕의 딸이다! 내가 죄가 있어 이곳에 오긴 했지만 네가 감히 나에게 노비의 일을 시킬 수 있느냐? 물론 이게 야사이진 하지만 당시의 일반 백성들이 이 억울한 공주에게 얼마나 깊은 연민과 동정을 느끼고 있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물론 실록에 기록된 공식적인 역사, 즉 정사의 내용은 이 야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정사에서는 세조가 공주와 조카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환관을 보내 그들을 다시 한양으로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단순히 미안하거나 안타까운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공주를 너무 불쌍해하고 세조를 원망하던 그 험악한 민심을 좀 달래고 혹시 모를 잠재적인 정치적 위협을 자기 눈앞에 두고 꽉 통제하려는 아주 다목적인 정치적 카드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지옥 같은 곳에서 한양으로 다시 돌아온 그녀는 과연 어떤 생존 전략을 택하게 될까요? 환궁한 뒤에 세조는 공주한테 예전에 몰수했던 재산이랑 노비를 다 돌려줍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제 좀 안정을 찾았구나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공주는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고작 3살 배기 아들과 갓 태어난 피덩이 딸을 궁궐에 홀로 남겨두고 스스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서 절로 훌쩍 들어가 버린 겁니다. 도대체 왜? 엄마로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이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친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들을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한 어머니의 아주 치밀하고도 뼈아픈 승부수였던 거죠. 그녀는 남편과 동생을 무참히 죽인 철천지원수, 바로 세조의 아내인 정의왕후에게 자기의 금쪽 같은 자식들을 통째로 맡겼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는 그 거대한 슬픔, 원한, 그리고 왕의 딸이라는 긍지까지 모조리 씹어 삼키고 역적의 자식으로 낙인 찍혀 언제 칼날이 날아올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궁궐이라는 가장 안전하고도 역설적인 울타리를 내어주기 위한 궁극적인 희생이었던 겁니다. 그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낸 그녀의 삶, 그 종착역으로 가보겠습니다. 1473년, 그토록 가혹하고 잔인했던 삶의 무게는 결국 그녀의 몸을 일찍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고작 38살이었죠. 눈을 감기 불과 며칠 전,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질 어린 아들 정미수의 미래를 보장해 주려고 그 병든 몸을 억지로 이끌고 마지막 재산 상속 문서인 분재기를 힘겹게 작성합니다. 아직 혼례도 못 치른 아들을 두고 먼저 떠나야만 하는 어머니의 그 피 끓는 절절한 마음이 문서 곳곳에 담겨 있었죠. 그녀가 남긴 이 마지막 상속 문서의 맨 끝부분에는요, 경혜공주 지인, 그러니까 경혜공주의 도장이라는 그 선명한 붉은 인장이 꼭 찍혀 있습니다. 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머리까지 빡빡 깎인 채 승복을 입어야 했지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도 자기 자신이 조선의 고귀한 공주라는 그 절대적인 정체성만큼은 결코 놓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역사의 기로를 들여다볼 때면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과연 살아남는 것과 죽는 것, 둘 중 어느 쪽이 더 어마어마한 용기를 필요로 할까요? 내 가족을 무참히 짓밟은 원수 밑에서 엎드려 그가 던져주는 밥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 모멸감을 매일 밤낮으로 견뎌낸다는 것, 솔직히 그거 어쩌면 그냥 죽어버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지옥 같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죽음 대신 그 지독한 삶을 묵묵히 선택했습니다. 그 처절하고 굴욕적인 생존의 길이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의 목숨을 지켜낼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문서에 꾹 눌러 찍었던 그 붉은 인장처럼 아무리 짓밟혀도 끝내 꺾이지 않았던 그녀의 위대한 회복력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묵직하고 깊은 울림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파란만장한 공주의 삶을 보며 오늘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해설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